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메이입니다. 여러분, 종종 미국 영화 보다 보면 히치하이킹 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이거 볼 때마다 저거 너무 위험한 거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요. 오늘의 스토리는 미국 사람들도 히치하이킹이라면 아주 치를 떨게 만드는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잔혹한 묘사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들어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1978년 9월, 이른 아침에 한 커플이 미국 사막에 있는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 그냥 룰루랄라 드라이브 중이었는데 저기 멀리서 뭔가 보이는 거야. 응? 보니까 약간 사람으로 보이는 누군가가 이쪽을 향해서 힘겹게 팔을 이렇게 흔들고 있더라고. 처음에는 너무 멀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는데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커플은 아! 하고 비명을 지르고 말아. 애때 보이는 여자아이였는데 거의 헐벗은 상태에 온몸이 피투성이었어. 심지어 힘겹게 흔들고 있던 이 두 팔은 반쯤 잘려나간 상태인 거야. 이런 소름 돋는 모습에 커플은 너무 무서워서 이 차를 세울까 말까 망설이는데 여성이 힘겹게 말해. 제발 도와주세요. 이 여성의 이름은 메리 빈센트. 라스베가스에 살던 15살 평범한 소녀였어. 잠깐 소개를 더 하자면 메리는 7남매 중에 둘째였는데 부모님이 되게 엄격해서 평소에 많이 부딪혔다고 해. 메리는 춤도 좋아하고 댄서가 꿈이었거든. 근데 군인이던 아버지 눈엔 자유분방한 딸이 좀 탐탁지 않았었나 봐. 그 와중에 부모님이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서 집안 분위기도 좀 별로였었고 그래서 더 밖으로 돌아다녔던 것 같아. 그러던 1978년 9월 28일 메리는 그날 학교 땡땡이 치고 집에서 그냥 편하게 시간 보내고 있었어. 마침 그때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는데 언니 지금 아빠가 바로 집으로 가신대. 빨리 도망가. 메리 지금 학교 안 간 거잖아. 그걸 아빠한테 들키면 완전 난리 날 게 뻔하니까 일단 허둥지둥 집 밖으로 나왔어. 근데 마땅히 갈 곳이 있는 건 아니라서 그냥 동네를 돌아다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갈 데가 없어. 이때 떠오른 게 할머니 할아버지 집이야. 근데 문제는 할머니 집이 캘리포니아주 그리고 또 자기가 사는 데는 라스베가스였거든. 이 두 곳 거리가 상당해. 또 가는 길 중간에 끝도 없는 사막이 펼쳐져 있기도 했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망가야겠다는 그 생각만 하던 메리는 결국 히치하이킹을 해서라도 그 할머니 집에 가기로 마음을 먹어. 물론 이게 너무 위험하지. 근데 1978년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개인 자동차가 막 대중화되어 있질 않다 보니까 히치하이킹 하는 게 좀 흔했다고 해. 그래서 메리도 그렇게 쉽게 결정을 했던 거고. 어쨌든 메리가 남쪽이라고 써있는 그 팻말을 들고 서 있었고 또 근처에 메리처럼 히치하이킹 하던 그 2명이랑 같이 도로변에 서 있었어. 바로 이때 파란색 밴 한 대가 점점 속도를 늦추더니 그 셋 앞에 멈추더라고. 운전석에는 한 노인 한 명이 타 있었는데 자기를 로렌스 싱글턴이라고 소개했어. 그러면서 자기가 태워줄 수는 있는데 아쉽지만 자기 차에는 딱 한 사람만 탈 수 있다는 거야. 엥? 근데 이상해. 그 차 안을 보니까 뒷자리에 짐이 하나도 없고 텅 비어 있었거든. 근데 왜 한 명만 탈 수 있다는 거야? 너무 수상하잖아. 그래서 그 메리 말고 나머지 두 사람은 자기는 그냥 다른 차 타겠다 이러면서 거절을 했지. 하지만 그 당시 메리는 너무 지쳐 있었어. 그래서 그냥 천진난만하게 자기는 타겠다면서 그 로렌스의 차에 오르게 된 거지. 이게 비극의 시작이야. 메리는 물론 그 낯선 차에 탄다는 게 좀 불안한 마음이 들긴 했었는데 로렌스가 노인 같기도 했고 또 주절주절 자기를 소개하는데 자기가 상선선언이고 메리랑 비슷한 또래의 딸이 있다고 하더라고. 그 대화를 하다 보니까 마음이 한결 놓였고 잠시 후 긴장이 풀렸는지 메리는 창에 머리를 기댄 채 잠에 들어버렸어. 그러다가 얼마 후 도착했나 싶어가지고 눈을 떴는데 창문 너머로 보이는 그 도로 표지판에 네바다라고 써있는 거야. 이건 방향이 잘못된 거잖아.
순간 위협을 느낀 메리는 조수석 앞에 있던 날카로운 막대기를 들고 막 위협했어. 그랬더니 로렌스가 의외로 아니 이게 그냥 소행길이라 좀 실수한 거라고 그러더니 바로 차를 돌려서 다시 캘리포니아 쪽 고속도로로 운전을 하는 거야. 이미 그때는 해가 질 무렵이었어. 그렇게 또 한참 가다가 돌연 로렌스가 화장실에 가야 한다면서 근처에 인적이 드문 도로에 잠깐 차를 세우게 돼. 로렌스가 차에서 내리고 메리도 차 안이 답답해가지고 바람이나 쐬자 하려고 잠깐 내리는데 그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자기 운동화끈을 고쳐 묶어야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신발끈을 묶으려고 허리를 숙인 순간 누군가가 그녀를 향해서 막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팍 하고 뒤통수를 세게 맞으면서 그대로 쓰러져 버려. 이때 메리의 눈앞에 흐릿하게 로렌스가 망치를 들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 심지어 이미 쓰러진 그녀를 망치로 계속해서 폭행하는 거야. 잠시 후 거의 정신을 잃은 메리를 로렌스는 차 뒷좌석에 밀어 넣었는데 메리는 이미 손이 결박당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상태였어. 제발 살려만 주면 오늘 일은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겠다고 애원했지만 로렌스는 15살 소녀를 겁탈하고 말아. 이후 그는 그녀를 뒷좌석에 싣고서 다시 어딘가로 향했고 그렇게 다음 날까지 차는 멈추지 않고 数킬로미터를 달렸어. 그러다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무슨 협곡 근처에 차를 세우더라고. 이때 로렌스는 메리한테 컵 한가득 술을 따라주면서 자기한테 복종하라고 막 이 술 전부 마시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하기 시작해. 두려운 마음에 메리는 술을 다 마셔버렸고 또 정신을 잃고 다시 기절해버렸어.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로렌스한테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말아. 시간이 흐르고 메리가 겨우 정신을 차렸는데 이번엔 어딘가로 끌고 가고 있더라고. 그 거칠거칠한 흙바닥에 막 얘를 끌고 가는 거야. 그러다가 갑자기 로렌스가 걸음을 멈추더니 차에서 공구상자를 들고 왔어. 그러더니 대뜸 자유로워지고 싶어? 이렇게 묻는 거야. 근데 메리가 뭐라고 답할 새도 없이 갑자기 도끼를 꺼내더니 그녀의 왼팔을 힘껏 내리쳤어. 메리가 비명을 지르면서 저항했지만 이미 팔은 잘려나가 버렸어. 게다가 로렌스가 한 번 더 도끼를 휘둘렀고 그렇게 나머지 오른팔도 잘려나가게 돼. 로렌스는 메리의 그 두 팔을 절단한 후 만족스러운 듯이 웃으면서 한마디를 던져. 너는 이제 자유야. 그러더니 그녀를 9m 아래의 절벽으로 확 밀어버렸어. 그 협곡은 지나다니는 사람이 거의 없거든. 그러니까 범행을 은폐하기에 딱 적합한 장소인 거지. 그의 범행은 메리의 추락과 함께 저 아래로 사라졌어. 로렌스는 유유히 그 현장을 떠났지. 하지만 메리는 살아있었어. 근데 두 팔이 잘렸고 또 추락하면서 뼈가 다 부러진 거야. 죽기 직전까지 갈 만한 너무 심각한 상태인데다가 메리의 의식마저 점점 흐려지고 있었어. 근데 이때 자기가 여기서 죽고 로렌스가 도망치게 되면 너무 억울하잖아. 순간 메리는 무조건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죽기 살기로 여길 벗어나자고 다짐하게 돼. 일단 출혈부터 막아야 됐어. 그래서 그 절단된 팔 위에 흙을 덮었지. 우리는 상상도 못하는 그 끔찍한 고통이 밀려왔는데 일단 살아남자는 그 일념 하나로 꾹 참았어. 그리고 그 피와 근육이 더 이상 빠지지 않도록 팔을 높이 들어 올린 상태로 9m나 되는 절벽으로 오르기 시작해. 두 팔 없이 다리만으로 절벽을 오르는 건 몸의 중심을 잡기도 어렵고 보통 일이 아니었어. 심지어 해도 점점 지고 있었고 메리는 그 가파른 절벽에서 엎어지고 일어나고를 반복하면서 길고 긴 사투 끝에 마침내 위로 올라올 수 있었어. 이젠 도로만 찾으면 살 수 있다는 그 희망이 생겼지. 그래서 찻소리가 나는 곳을 향해서 한참을 걸어갔지만 워낙 여긴 협곡 한가운데라 다니는 차가 없어. 그렇게 5km를 하염없이 걸었는데 저기 멀리서 다가오는 그 차 한 대를 발견했고 마침내 구출된 거야. 병원에 도착한 메리는 즉시 경찰에 이 범행 사실을 알렸지. 메리가 로렌스의 얼굴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서
경찰은 빠르게 몽타주를 제작했고 그렇게 배포했어. 얼마 후 우연히 이 몽타주를 보게 된 그 로렌스의 이웃에 신고가 들어오면서 사건이 일어난 지 열흘 만인 1978년 10월 9일 로렌스를 극적으로 검거하게 돼. 경찰은 그의 집안에서 메리의 것으로 보이는 그 옷가지들을 증거로 찾아내면서 그가 범인임을 확신했고, 사건으로부터 6개월 정도 지난 1979년 3월 29일 로렌스의 재판이 열렸어. 메리는 너무나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그의 범행 전부를 증언했고, 결국 로렌스는 살인미수, 강간, 그리고 납치까지 총 7가지 범행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지. 그런데 최종 판결을 들은 그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크게 분노했어. 당시 로렌스의 죄목에 따른 캘리포니아의 법정 최고형은 겨우 14년이었거든. 그래서 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로렌스는 겨우 14년만 감옥에 가는 거야. 게다가 더 섬뜩한 부분이 있어. 재판이 끝나고 로렌스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메리에게 조용히 말했어. 죽을 때까지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렇게 막 겁을 주는 거야. 실제로 로렌스는 수감되어 있는 동안 그 메리의 변호사한테 몇 번이나 그 협박 편지를 보내기도 했었대. 메리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나는 감히 상상도 되질 않아. 그렇게 범인은 잡혔지만 과연 이 사건이 끝났다고 할 수 있을까? 우려했던 일은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아. 1987년 4월 로렌스가 복역 8년 만에 모범수라고 가명을 받아서 가석방을 하게 된 거야. 로렌스는 출소 후에 한동안 이곳저곳 떠돌면서 살다가 자기 고향인 플로리다에 간신히 정착했다고 해. 출소 소식을 들은 그 메리는 그날부터 두려움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 안 그래도 그 히치하이킹 사건 이후에 트라우마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그 석방 소식을 들은 이후에 메리는 아예 그 버려진 조유소 건물에서 은둔 생활을 하기도 했었대.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이 사건은 점차 잊혀져 갔어. 그러다 10년 정도 흘러서 1997년 2월 19일이었는데 플로리다에서 끔찍한 살해 현장을 목격했다는 신고가 들어온 거야. 곧이어 경찰이 출동했고 강제로 문을 열고 그 문제의 집에 들어가 보니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져 있었어. 칼을 든 로렌스가 나체 상태의 여성을 마구 찌르고 있는 거야. 그 여성은 록산 헤이스였는데 경찰이 갔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어. 그녀는 새 아이의 엄마이자 매춘부였는데 로렌스는 록산이 약속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무참히 살해했다고 하더라고. 그렇게 로렌스는 다시 법정에 서게 돼. 그리고 재판이 시작될 무렵 한 여성이 증언대에 오르는데 그게 바로 첫 번째 피해자 메리였어. 그녀의 첫 마디는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저 사람에 의해서 팔이 잘려졌습니다. 메리는 로렌스가 얼마나 잔인한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당해야 되는지 눈물로 호소했어. 사건 이후 집 밖을 나서는 것조차 힘들어하던 그녀는 피해자 록산의 안타까운 죽음을 위해 한 번 더 용기를 냈던 거야. 메리의 증언과 그의 잔인한 살인 행각에 배심원들은 크게 분노했고 법정은 로렌스에게 결국 사형 선고를 내리게 돼. 메리의 발언은 큰 지지를 얻었고 로렌스 싱글턴 사건은 미국 형사사법제도의 오류의 상징이 되어버렸어. 그리고 모든 신문사의 헤드라인으로 뜨기 시작해. 캘리포니아주는 강력 범죄에 대한 형량 연장뿐만 아니라 조기 석방을 막는 싱글턴 법안을 발의했고 사람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게 됐어. 그리고 주 당국에 의해 마침내 입법됐고 2001년 로렌스는 수감 중에 암으로 74세의 나이에 사망하게 됐어. 가해자는 사라졌지만 피해자의 고통은 전부 사라질 순 없겠지. 댄서를 꿈꾸던 15살 소녀 메리는 두 팔을 잃고 그 꿈을 포기하고 말았어. 하지만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메리는 범죄 피해자 희생자들의 권리를 지지해주는 피해자 옹호자이자 또 예술가로서 활동을 이어오고 있대. 아무리 범죄자에게 가혹한 형량이 내려진다고 한들 피해자가 잃어버린 삶을 되돌릴 순 없어. 그렇다 보니 제대로 된 법의 심판만이
그들의 억울함과 불안함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거야. 우리도 범죄자의 그 극단적인 잔인함에 주목하기보다는 피해자들의 아픔에 더욱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내가 준비한 스토리는 여기까지야. 오늘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 두 팔이 다 잘리고 또 그런 고통을 겪었는데도 끝내 극복하는 그 메리를 보고 정말 느낀 점이 많아. 과연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네. 여러분 생각은 어때? 댓글로 의견 남겨줘. 그럼 지금까지 토요 미스테리 디바메이였습니다.